마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죠.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요. 당신은 그 영화 신데렐라 좋아해요? 나처럼. 글쎄, 실생활에서는요, 당신이 또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술을요. 여기에 그 요령이 있죠. 다 써봐. 모든 그 실시간에 어려움, 난제를 한번 써봐요. 그걸 네가 직면하고 다루는. 그냥 바꾸세요. 그 어려움의 진술, 난제의 진술을요. 긍정적 진술로. 내가 당신에게 예를 하나 여기서 줄게요. 만약 당신이 투쟁하고 애쓰잖아요.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요. 아침에. 그러면 쓰세요. 긍정적인 진술. 뭐 이를테면은 내가 일찍 일어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5시 일어난다. 매일매일. 일단 당신이 쓰면 이러한 진술을요. 이제 준비를 하세요. 목격할 준비를 하세요. 마술을요. 그리고 자신감을요. 당신은 깜짝 놀랄 겁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단지 뭐에 의해서 이런 진술들을 써버리는 것에 의해서 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에서요.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갑자기 넌 느껴. 더 강력해졌다. 긍정적이 됐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 말이죠. 얼마나 많은 감각이 존재하는가. 대략 2370년 전에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썼습니다. 뭐뭐라고요. 5개가 있다. 양쪽 인간과 동물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그런데 자, 뭐뭐에 따르면 철학자 피오나 맥퍼슨에 따르면은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시작 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놓쳐버렸죠. 몇 가지를요. 인간에게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 당신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에 대한 인식. 근데 그게 좀 다르거든요. 촉각과 다르고요. 그리고 또 감각기관. 좀 뭐냐면 균형 감각. 그게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촉각과 시각과. 다른 동물들은요.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힘든. 목록화하기에 힘든. 많은 척추동물들은요.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감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지하는 거. 냄새를요. 어떤 뱀들은요. 감지할 수 있어요. 몸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먹잇감에. 이러한 얘들은 우리한테 말해주죠. 뭐뭐라는 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나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한된 숫자의 구체적인 종류로요. 맥퍼슨은 썼죠. 또 산세스라는 책에서 썼어요. 자, 늘어가는 대신에 밀어넣으려고 늘어가는 대신에 동물의 감각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 안에 밀어넣는 대신에 우리는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들을요. 바로 그것들이 그거인 거. 그 상태 그대로 그대로 연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낼 적에 우두머리에 대해서 생각해낼 적에 우리가 아마도 생각을 하죠. 생각해냅니다. 사람들을요. 뭐 이를테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든가 마틴 루터 키 주니어 같은 말이죠. 만약에 당신이 여긴다면 그 역사적인 중요성을 여기고요. 아주 먼 거리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여긴다면 말입니다. 이런 개인들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아주 고귀하면서도 높은 목표처럼 보입니다만 근데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다가 이런 사람들 다 시작했습니다. 학생으로 노동자로 시민으로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요. 뭐에 대한 생각? 어떻게 어떤 측면 매일매일의 삶의 측면이 개선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큰 규모로다가 부지런함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향상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요. 공유함으로써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찾는 것에 의해서 말이죠. 그들의 의견과 피드백을요. 그리고 끊임없이 찾는 것에 의해서 최고의 방법을요. 성취할 수 있는 방법, 목표. 뭘 위한 목표? 집단을 위한 목표.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재력 가지고 있어요.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말이죠. 학교에서, 우리의 지역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뭐뭐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이 혹은 경험과는 상관없이. 윤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농사꾼이 바꿔버리는요. 작물을, 그들이 키우는 작물을요. 그들의 밭에서요. 특정한 순서로다가 예를 들면 만약에 농사꾼이 가지고 있잖아요. 3개의 밭을요. 그들은 그녀는 아마 기를 수가 있겠죠. 당근을 첫 번째 밭에, 녹색 콩을 두 번째 밭에, 그리고 토마토를 세 번째 밭에. 그 다음 해 녹색 콩은요 있게 되겠죠. 첫 번째 밭에, 토마토는요 두 번째 밭에, 그리고 당근은요 세 번째 밭에. 그 다음 세 번째 해에는요 그 농작물은요 또 순환을 하겠죠. 네 번째 해쯤에 이르면은요 그 농작물이요 다시 돌아오겠죠. 그들의 원래 순서대로요. 각각의 작물은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흙을 말이죠. 다음 해의 작물, 다음 작물을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농사 짓기는요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흙이 건강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두루두루 작업하는 거 있죠. 전체 그림을 뭐라기보다는 집중하는 거라기보다는 한 영역에 한 번에 말이죠. 그렇게 두루두루 작업하는 게 의미할 겁니다. 네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멈출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이 또 여겨질 수 있다. 완성됐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그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아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언제 멈출지를요. 그림 그리기를요. 그리고요. 그게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계속 하는 거, 덧붙이는 거. 그 이상의 것을 네 작업에다가 덧붙이는 거 말이죠. 중요하거든요. 몇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그림으로부터요. 이따금씩 때때로 말이죠. 잘 평가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네 과정을. 두는 거, 너무 많은 것을요, 그림에다 둬버리는 거 다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너의 그것에 영향력을 망쳐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요, 그렇게 보이게끔 남겨둘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작업이 된 것처럼 말이죠. 만약 당신이 발견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아주 애쓰고 투쟁하고 있다는 거 말이죠. 결정 지는 것을요. 인지 아닌지를 네가 다 끝냈나? 이거를. 그렇다면 좀 쉬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것으로 돌아와 나중에 말이야. 신선한 눈을 가지고서 그러면 당신은 결정 지을 수 있죠. 인지 아닌지를요. 어떤 영역들이 있죠. 네 그림의 어떤 영역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개선이나 정제를 로부터 말이죠. 그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 있는 일이 인간에게 한마디로 일, 어떤 일 제공하는 거, 충족감과 권능감을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사람, 더 깊은 의미를 그들의 직장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요, 알게 돼요. 그들의 날들이 훨씬 더 에너지를 주고 또 만족시켜준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깁니다. 그들의 직업을요, 뭐로 여긴다? 그중 하나로 여겨요. 가장 큰 위대한 원천 중에 하나다라고 여깁니다. 기쁨과 자부심에. 소냐 루보미르스키라는 사람 교수인데요.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실행했어요. 수많은 일터의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보여주는 연구, 몸을 아는 점을. 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 더 충족감을 느꼈을 적이에요. 일에서요. 그들은요, 그뿐만 아니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질의 일을 그리고 또 더 커다란 결과값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벌어들입니다. 더 높은 수입을요. 그 사람들이 있죠? 가장 만족감을 느껴버린 사람, 그들의 일에. 그 사람들이요, 또한 훨씬 더 그럴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들의 삶에 말이죠.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만족한다 이거죠. 그녀의 책을 위해서, Happiness at Work라는 책을 위해서 연구자 제시카 프라이스 존스라는 사람, 이 사람 실행했습니다. 바로 연구, 3,00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 말이죠. 79개국에. 그래서 또 발견하게 됐죠. 알게 됐죠. 뭐뭐라는 사실을요.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더 커다란 만족감을 가져갔던 사람, 그들의 일로부터 150% 그럴 것 같았습니다. 가질 것 같았어요.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전반적으로 말이죠. 자, 그 속도 있죠. 그 속도로다가 한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마디로 결정 지을 겁니다. 능력을 결정 짓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세부사항을, 환경 안의 세부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진화적인 관점에서는요, 인간의 감각이라는 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 속도 말이죠. 그 속도에서 인간이 움직이는 속도 말이죠. 공간을 관통하면서요. 그들 자기 자신의 힘으로다가 걷는 동안에. 우리의 능력, 분간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세부사항을 환경 안에서 그 능력은 따라서 이상적으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동이나 움직임에 말이죠. 어떤 속도에서의 움직임? 아마도 뭐 시속 5마일이나 그 밑에 정도 속도. 가장 빠른 사용자 있죠. 거리에, 길에. 한마디로 자동차 운전자들은 따라서 훨씬 더 제한된 능력을 가집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요. 바로 세부사항을요. 길을 쭉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요, 단순하게요, 그냥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디자인의 세부사항을요. 뭐 다른 한편으로는 보행자의 이동이라는 거 있죠. 근데 그게 그런데 훨씬 더 느린데 그게 허용하는 거죠. 제대로 된 감상을 허용하는 겁니다. 환경상의 세부사항을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 어딘가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요. 이러한 그게 반대의 말이죠. 뭐 그렇긴 한데 걔네들이 이동을 더 빠르게 하는데 보행자보다 그들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훨씬 더 느립니다. 뭐보다? 그 속도보다. 그거 속도. 전형적인 자동차 운전자의.
자, 모든 종 있죠. 각각의 모든 종 다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기후의 요구 조건 같은 걸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의 열이나 차가움을 그것이 견딜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럴 적에 기후가 바뀔 적에 그 장소 있죠. 그게 만족시키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그런 장소도 변합니다. 역시. 종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요받는다고요. 따르도록 강요받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은요 다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동물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뭐 이를테면 나무나 따개비 같은 그런 애들도 가능합니다. 분산이 가능합니다. 어떤 단계에서요. 삶에서 뭐 씨앗으로서 그러니까 뭐 나무의 경우에는요 아니면 유충으로서 바로 따개비의 경우에는요 동물은 반드시 도달해야 되거든요. 어떤 장소로부터 그게 태어난 장소 종종 이제 점유된 장소인데 부모에 의해서 거기서 어떤 장소로 이동해야 됩니다. 어떤 장소 거기에서 녀석이 생존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는 화석으로부터 과학자들은 압니다. 몸을 아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 이를테면 나무 같은 그런 동물도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서 아주 놀라게 하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서 뭐 하는 동안에 과거 기간 동안에 말이죠. 기후 변화에 어떤 존경할 만한 사장님도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 반드시 나 그렇게 한다. 나 아주 그냥 좌절시키고 낙담시켜 버릴 거야. 내 직원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 내 낙담시켜서 못 시키면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유지할 거다. 나 문화를 유지할 거다. 그게 막아버리는 반대하는 견해나 관점 있잖아. 그게 방송되는 거 널리 퍼지는 거 내 막아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존경스러운 사장님 없다고요. 응? 없다고. 응? 오히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라고 그들이요 아주 반대의 반대견해의 아주 친반대견해이다 라고 말이죠. 이 생각은요 발견되거든요. 도처에서 바로 1년의 대화의 도처에서 다 발견됩니다. 기업이나 대학이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 우두머리 말이죠. 이게 발간되는 그 대담 말이죠. 그러니까 매주 비즈니스 섹션에서요 신문 그 인터뷰에서 특집 기사로 다루어진 우두머리들은요 질문을 받거든요. 그들의 경영, 관리 이런 것의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권장한다라고 말이죠. 내부의 항의를 말이죠. 누구로부터 해? 더 그냥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직원들로부터의 말이죠. 이 ባት 피트먼이란 사람이 언급을 했듯이 그 대담 중에 하나에서 나는 우리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의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말해줄 것을요. 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지를요.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아주 열심히 들어준다면 그들이 정말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어떤 것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눈에 잘 띄는 특성들 중에 하나 있죠. 잠에 바로 잠자는 동물과 사람의 그러한 특성들 중에 하나는요 바로 몸을 아는 겁니다. 걔네들이요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환경적인 자극들에.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열잖아요 눈꺼풀을요 어떤 잠자고 있는 포유류에 그러면 그 눈은요 정상적으로 못 봐요. 응? 걔네들은 기능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각적인 정보 아주 명백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왜? 그게 짧아졌거나 아니면 약화됐으니까. 똑같이 뭐 다른 어떤 감각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들이라는 것들은 등록이 되는데요. 근데 처리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망해요. 실패한다고 깨우는데 그 개체를 인식의 불개입 인식의 이탈이라고 하는 거 지각의 이탈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제공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요. 수면을 보호하는 것에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요 바로 그것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부분으로 정의의 부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수면 그 자체. 근데요 왜냐하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불가능하니까 그게 없이 한마디로 지각의 이탈이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좀 그래 보인다 필수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의 정의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들이 있죠. 인간을 포함해서 씁니다. 그 어중간한 그런 단계를 씁니다. 졸고 있으면 그 단계를요 끌어내려고 어떤 이점을요 수면의 이점을요 뭐하지 않고서 완전한 지각의 이탈이 없는 상태로 지각의 불개입이 없는 상태로 말이죠. 자 많은 그 연구들 있잖아요 쭉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전문가 있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종종 경험하는가,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뭐 할 때 입문시킬 적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그 분야로 입문시킬 적에 예를 들면 한 진짜 훈련 상황에서요. 이 파멜라 하인즈 박사는요. 뭐뭐라는 점을 알게 됐죠. 사람들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어떤 거 전문적인 사람들. 휴대전화 쓰는데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놀랄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덜 정확해 망했어 덜 정확해 뭐보다 초보 폰 사용자보다 말입니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오래 사람들이 걸릴까 쓰는 거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 전화를 전문가들 있잖아요. 아주 이 무감각해진다고 어디에 얼마나 어떤 과업이 힘든지 시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로 효과라는 겁니다. 뭐뭐라고 지칭되어지는 효과죠. 바로 지식의 저주다라고 말입니다. 이 하인즈 박사는요, 가능했어요. 보여주는 게 가능했죠. 뭐뭐라는 거. 사람들이 획득할 적에 그 기술을요. 그들이 그러고 나서요,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요, 어려움의 수준을요, 그 기술에. 그녀의 참가자들은 심지어 과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 얼마나 오래 그들에게 걸릴지 말이죠. 획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기술을요, 더 이른 기간에. 아니까 이제 뭐뭐라는 거 아니까 전문가들이 잊어버리는구나.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그들이 그걸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어버리는 거 아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 필요성 바라볼 필요성 학습 과정을요 학생의 눈을 통해서 뭐라기보다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이죠. 뭐에 대한 가정 어떻게 학생이 당연히 그렇게 배워야 되는가 이거를 한다라기보다는 말이죠. 한 집단의 심리학자들 연구했습니다. 개인들을 연구했죠. 뭘 가지고 있는 심각한 정신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매주 있는 집단 음악 치료를요. 뭘 포함해서 부르기, 친숙한 노래들 부르기, 작곡해 보기, 독창적인 곡들을요, 노래들을요. 그 결과값은 보여줬습니다. 뭐뭐라는 거. 그 집단 음악 치료가 개선시켰다. 그 질을 개선시켰다. 참가자의 삶의 질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면서 참가하는 그 사람들 있죠. 엄청난 숫자의 그 세션들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아주 가장 커다란 이점을요. 집중하면서 노래해. 또 다른 집단 심리학자들의 집단이 잘 검토해봤거든요. 기사들을요. 바로 그 효능성에 대한 기사를요. 집단의 노래 부르기의 효능성 무엇으로서? 바로 정신건강의 치료책으로서 말이죠. 개인들을 위한. 어떤 개인들이냐? 살고 있는 개인들 뭘 가지고서 정신건강의 병적 상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지역 공동체 환경에서요. 그 발견값은요 뭐뭐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정신건강의 병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가했을 때 합창단에 참가했을 때 그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행복감 복지 이런 거는요 의미있게 상당히 개선됐다는 겁니다. 집단 노래 부르기는 제공했습니다. 즐거움을요 개선시켰죠. 감정적 상태를요 발전시켰어요. 뭐 일종의 뭐 소속감 그리고 향상되어진 자신감을요. 자, 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 어려움을 깨닫죠. 그리고 심지어 불가능성을 깨닫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참가하는 것의 불가능성, 완전히 어디에 참가하는 거, 많은 성인의 스포츠 환경에 말이죠. 그들은요 알게 됩니다. 그 길 있죠. 성공으로의 길, 아이들을 위한 그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 말이죠. 만약 그들이 한다면 성인의 운동장에서 하거나 코트에서 하거나 아니면 경기장에서 그 장비들을 가지고 간다면 말이죠. 그 장비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아니면 너무 빨라 걔네들이 다루기에는 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경쟁하려고 어른 스타일의 경쟁에서 공통된 연애 한마디로 상식 이게요 다 만연했어요. 널리 퍼졌다고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만연하다고. 다양한 스포츠가 이제 적응을 해낸 겁니다. 조절을 한 거라고요. 조정했다고요. 아이들을 위해. 예를 들면 야구는 티볼을 가지고 있고 축구는요 플래그 풋볼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유소년 축구는 씁니다. 더 작고 더 가벼운 공을 쓰죠. 그리고 이따금씩은 더 작은 운동장을 씁니다. 모두 가지고 있어요. 유소년의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가 경기를 하는 겁니다. 더 짧은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리고 종종 더 작은 팀에서요 비슷한 방식으로다가
테니스가요, 다 적응을 하고 맞춰놨어요. 바로 코트장 영역을 말입니다. 그리고 공들하고 라켓 있잖아요? 뭐 하려고? 만들려고, 그것들, 경기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요. 어떻게? 더 적절하게 만들려고요.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10살 안 된 아이들. 그 적응이나 조절이라는 거, 조정이라는 거, 이거 점진적이고요. 점진적이고요. 그리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가 연관되어 있다? 아이의 나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잉카 제국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전달하는 데 있어서요. 메시지를요. 발로요. 그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들은요. 주둔되어졌거든요. 왕의 길에 주둔됐습니다. 전달하려고요. 잉카 왕의 명령을, 그리고 또 보고서를요. 그의 땅으로부터 오는 모모라고 불렸는데, 차스키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집단을 이루면서 살았거든요. 4명에서 6명 정도. 헛간에서요. 오두막에서요. 오두막. 이게 이제 또 도와줬죠. 한 1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지게요. 길을 쭉 따라서요. 그들은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었고, 특히 잘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켜봤죠, 길을요. 양방향으로다가. 만약에 그들이요, 이제 보게 되잖아요. 또 다른 메신저가 오게 되는 곳을 보게 된다면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들을 만나려고요. 잉카가 만들었거든요. 오두막을요. 높은 지대다 만들었습니다. 딱 보이게끔 서로서로. 그 메신저가 가까워졌을 적에 그 다음 오두막에 그는 시작했습니다.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복을 했죠. 그 메시지를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 달려나오는 사람한테 말이죠. 그를 만나려고요. 잉카 제국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요. 1000마일. 그러니까 1610km. 3일에서 4일 만에 말이죠. 좋은 상태 하에서는. 혀라고 하는 거. 혀는요. 지도로 이렇게 딱 짜져 있거든요. 아주 따로따로 떨어진 그 영역으로요. 거기에서 특정한 맛이 등록이 되는. 단맛 끝부분에 있고, 그리고 신맛은요. 옆쪽에 있고, 쓴맛은요. 뒤쪽에 있어요. 입에. 연구 있죠. 그러니까 1980년대와 90년대 때 연구는 그런데 보여줬어요. 뭐뭐라는 거. 혀의 지도라는 설명 있죠. 어떻게 우리가 맛을 보는가는 그랬다. 실은 완전 틀렸어. 그게 밝혀진 것처럼 지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 해석한 거다. 오역이다. 바로 연구에 대한 실행된 독일에서 그 20세기가 바뀌는 그 무렵에 말이죠. 오늘날 이 선도적인 맛 연구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믿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 집단화돼 있지 않아요. 뭐에 따라서 그 특화된 분야, 전문 분야에 따라서 말이죠. 뭐 단맛, 뭐 짠맛, 쓴맛, 신맛 이런 것들 다 맛보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요. 입의 모든 곳에서요. 비록 그것들이 아마 인지가 되지만은 약간은 좀 다른 어떤 강도로 인지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게다가 그 기제 있죠? 메커니즘 작동 중인 기제 이게요 아니야.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야.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야. 그거 아니거든. 뭐뭐라는 거 아니거든. 네가 단맛을 네 혀끝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뭐라는 거지. 네가 등록한다는 거지. 그 감각 그 지각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싹 등록을 한다라는 거지. 어떤 두 동물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동물도 똑같지 않아요. 동물들 있잖아요. 똑같은 한 배 새끼의 그 동물들. 이 동물도 보여주거든요. 어느 정도의 똑같은 특성들을 보여줍니다만 근데 아니야. 정확하게 그렇게 똑같진 않아요. 서로 간에. 따라서 걔네들은요 아마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는요. 치료기간 동안에 환경적인 요인들 있죠. 이게 또 결정지을 수 있거든. 어떻게 동물이 반응할지를 모동안에 치료 동안에 예를 들면 한 고양이 있죠. 구조센터의 고양이가요 반응을 굉장히 다르게 할 겁니다. 뭐랑 고양이랑 어떤 고양이 가정 안에서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그 고양이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동물들 있잖아. 그게 경험하는 동물 치료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그걸 경험하는 애들 이런 동물들은 반응을 다르게 할 겁니다. 뭐랑 걔네들이랑 받아들이는 그 애들 치료를 뭐에 대한 치료 감정적인 혼란 동요에 대한 치료를요. 얘랑은 다르게 반응하죠. 한마디로 이제 정신과 치료받는 애랑 어디 정형외과 치료받는 애랑 같을 수가 없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서 모든 각각의 치료 기간은 다 필요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탐사되어질 필요가 있죠. 다르게 말이죠. 그리고 각각의 치료라고 하는 거, 이것은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조절이 좀 돼야 돼요. 딱 들어맞기 위해서. 어디에 딱 들어 맞춘다, 딱 맞춘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어떤 요구 조건에 말입니다. 무엇에? 동물에. 당신은 배우게 되겠죠. 당신이 이제 쭉 진행해 나가면서. 이 치료라는 것은요, 항상 똑같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이 내신용으로는 뭐 이런 것도, 응? 생뚱맞은 이런 것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응? 치료는 늘 똑같은, 항상 똑같은 배움의 과정이란다. 뭐 이런 것도요. 이람서. 응?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알려진, 뭐라고 알려진, 의식적 마음이다. 그리고 잠재의식적인 마음이다라고 알려진. 그 잠재의식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요, 안 그래. 다루지 않아. 감정을요. 그게 처리하고 다르거든요. 취급합니다. 기억, 네 반응의 기억, 삶에 대한 말이죠. 당신의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인식, 의식 같은 거요. 그런데 의식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더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당신 생각합니다. 예, 선택할 수 있어요. 인지 아닌지 계속 할지 말이야. 생각을. 아니면 감정을 그 생각에다 덧붙일지. 그리고 이게 부분이다. 네 마음의 부분이다. 그게 시켜주는. 너 굉장히 낙담시켜주는 말이야. 응? 자주 말이지. 왜냐하면 아주 그냥 감정에 의해서 불난집에 막 기름 부어지듯이 그렇게 부채질을 당했으니까 연료를 부음 받았으니까 당신이 받았을 때 그때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든.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당신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흐려졌을 적에 감정에 의해서 이게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종류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자리 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당신을 막 이렇게 억제시키고 잡아두는. 왜? 뭐 거미 무서워? 왜? 뭐 어둠 무서워? 이유가 있어. 이 모든 두려움에는. 근데 그것들은요, 기원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원된다? 의식적인 마음에서 기원되는 겁니다. 그게 오로지 진정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잠재의식의 마음이 기록해둘 때 네 반응을 그렇긴 한데 통제 가능한 의식적인 마음이 처리하고 다루는데 생각 그리고 감정을요. 그렇긴 한데 그 빠르게 행동하는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또 저장을 합니다. 당신의 반응 같은 걸 말이죠. 형성하면서 진정한 공포를 말입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있어요. 정의하면서 말이죠. 뭐가 정상인지를 그리고 또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면서 말이죠. 우리의 해석을요. 뭐에 대한 해석? 사회적인 삶에 대한 해석. 모든 순간에. 아주 간단한 예로서 말이죠. 있어요. 규범이. 앵글로 사회에 규범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낯선 사람한테요. 이 사람이 이제 단지 그냥 해준 사람이에요. 뭔가를요. 도와줄 어떤 행동을. 뭐 이를테면 뭐 이제 문을 열어준 거죠. 당신 들어가라고요. 아니면 뭐 좀 뭐뭐라고 지적해 주는 거죠. 뭔가 떨어뜨리셨네요. 라고요. 아니면 당신한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법은 없어요. 그게 강요하는,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강요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그러면 그게 눈에 확 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대하거든. 뭐뭐라고. 당신이 그걸 말하고 기대하거든. 당신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이 있게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럴걸? 놀랍고 그리고 비판의 가치가 있겠지. 알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규범, 또 다른 지역 공동체의 규범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중심적인 문제예요. 문화를 교차하는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 말이죠. 지속하기 위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의 예를 지속하면서 비록 말이죠. 또 다른 문화가 아마도요. 가지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 표현. 그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말이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부분의 것들은 안 그렇지. 그렇긴 한데 뭐 아마 있을 수는 있지. 다른 규범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죠. 뭐 그 사용법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신이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로지 언제? 그 대가 있죠. 어떤 사람이 유발해줬던 그 대가가요. 아우 상당해. 그럴 때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규범이 있을 수는 있지. 그런 경우에 그게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는 있거든. 즉 그냥 좀 뭔가 이거 예상 못했는데 이거 놀라운데 이거 야 욕 좀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이라면서
만약에 당신이요 고맙다고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응?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사소한 거, 뭐 이를테면은 문 잡아서 연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당신 들어가라고. 이런 경우 같은 거 말이죠. 만약에. 수고했습니다.